세종시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세종 지역 모든 배달용 오토바이가 전기 이륜차로 교체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아산 지역에서 락 페스티벌과 물총 축제 등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천안시가 글로벌 우량 외투 기업 2곳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42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규 또는 증설할 예정입니다.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요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이 늘면서 소음 민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024년까지 모든 배달용 오토바이를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인 전기 이륜차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 이륜차에서 다 쓴 배터리를 꺼낸 뒤 충전 스테이션에 완충된 배터리로 바꿔 낍니다. 충전을 하느라 기다릴 필요 없이 교환만 하면 됩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전기 이륜차를 쓰지 않는 근본적 이유였던 긴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전기 이륜차들이 3시간, 4시간 배터리 충전을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도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배터리 교환형 충전 스테이션 방식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길어도 1분 이내에 즉각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관내 운영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를 오는 2024년까지 100% 이러한 전기 이륜차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민간 참여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신청해 세종시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총 사업비만 60억 원 규모인데 이 중 국비와 시비가 33억 원, 민간 자본도 27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세종시엔 약 1000대의 배달용 오토바이가 운영 중일 걸로 추정되는데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0대, 2024년에 400대 등 모두 1000대를 보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역시 올해 40기를 시작으로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기씩 모두 60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이륜차 판매 대여업체, 그리고 배달 대행 플랫폼 운영업체와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음이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라든가 배기가스 문제도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기 이륜차가 우리 세종시와 우리 미래의 좋은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 이용 활성화로 소음과 매연 등의 공해를 저감하고 배달업 종사자들은 기름 대신 전기로 유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글로벌 우량 외투 기업 2곳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외국인 투자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천안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생산기업과 산업용 축전지 생산기업 등 2곳으로 모두 42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규 또는 증설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2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이 법인은 앞으로 정관에 따라 사업 시행자 자격으로 토지 보상과 조성공사, 분양사업 등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3,1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적리 일원 96만 제곱미터 부지에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세종환경운동연합과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과 12일 그리고 이달 11일 세 차례에 걸쳐 국가산단 예정지인 와촌리와 부동리 일대를 탐사한 결과 맹꽁이 집단 서식지 18곳이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부화한 올챙이가 살고 있는 산란지 2곳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산단 개발로 맹꽁이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산단 개발 절차를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조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 아산 지역에서 락 페스티벌과 물총 축제 등이 열릴 예정인데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오는 20일 신정호 야외음악당과 잔디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신정호 아트밸리 락 페스티벌 달그락. 충남 권역에서 활동하는 밴드와 국화 스탠드 등 초청 가수의 공연은 물론 프리마켓과 전시 부스 등을 통해 시민에게 즐거움과 추억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는 물총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워터풀장과 물놀이 이벤트, 청년 창업가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아산시는 약 1,500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축제와 행사가 다시 재개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휴일을 거치며 아산 지역에서 16일과 17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규모 문화축제 공연을 앞두고 아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는 우선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은 물총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워킹스루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고 참여자들의 동선을 통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차단봉도 설치해서 행사장하고 구역을 또 분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워킹스루 전신 소독기를 설치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들어오시게 하고 있고요. 아울러 시는 앞으로 열릴 예정인 대면 행사들이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행사 진행 시 워킹스루 전신 소독기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시민들의 철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앞두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미뤄져 왔던 행사인 만큼 이번 연차대회가 국제안전도시 간의 교류협력과 학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가가 어려운 외국인 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연차대회는 10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 가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나 다른 지역 고교 졸업생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세종과 충남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산시가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합니다. 시 보건소 3층에 있는 금연 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 동안 금연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전문 상담과
금연 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이 지원됩니다. 또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5만 원 상당의 건강용품도 제공됩니다. 아산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가 다음 달 1일까지 하반기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미술과 공예, 악기 연주 등을 비롯해 아산시 교양학단과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나 기관, 단체 종사자로 자세한 사항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겸재정선의 작품을 비롯해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 300여 점이 미국에서 세종으로 왔습니다. 한 재미교포가 세종시에 기증한 건데요. 이들 유물은 앞으로 등록과 보존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앞쪽에 작은 언덕들과 종류가 다른 나무가 그려져 있고 뒤로는 먼 산이 병풍처럼 배치돼 있습니다. 이상향에 가까운 산수의 풍경을 부채형 화면, 즉 선면에 담았습니다. 겸재 정선이 노년기에 그린 작품으로 원숙하면서도 정제된 필력이 돋보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채 모양으로 된 면에 이제 산수화를 그렸다는 건데요. 60대 겸재 정선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남긴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마리 사슴과 학, 구름을 천진난만하게 표현한 운보 김기창의 판화 작품과 독수리, 말, 닭 등 8가지 동물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심전 안중식의 화조영모도 시폭병풍,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 제작된 각종 도자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회화와 도자기 등 300점이 넘는 유물이 세종시로 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하고 계시는 김대영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아주 연로하셔서 91세시더라고요. 그분으로부터 유물 324점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유물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겸재의 선면산수도는 세종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들 유물들에 대해 우선 등록과 보존 처리를 거쳐 전이면에 있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한 후 2025년 건립되는 향토유물박물관에 상설 전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유물이 국립 대형 박물관이 아닌 우리 시에 자리 잡은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역사 문화 발전을 위해 가치 있는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2개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해당 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 여야 간 조속한 합의로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을 통틀어 세종시에 최초로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또 초대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당내 1호 청소년당원인 두루고등학교 3학년 안상현 군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7일 청소년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등이 포함된 주요 당직자 제2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아산 배방과 은봉에 모두 3개 동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복합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도 2026년까지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돌봄교실을 비롯해 자료실과 프로그램실, 특성화 공간 등을 갖춘 음악특화 공공도서관이 내년 12월 개관될 전망입니다. 시공사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중지된 은봉 어울샘 도서관도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내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장애 인증이 늦어지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배방 월천 도서관은 오는 10월쯤 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예상 개관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아산 지역 서부권에도 오는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예정 부지는 신창면 남성리 일원으로 도서관과 키즈앤 맘센터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 약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아산시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역 주민 수건 사업인 서부권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도서관 내 키즈앤맘센터 연계 조성으로 도서정보 서비스 역할 수행 및 양육자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양육자와 아이가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외에도 시는 공사립 작은 도서관 103곳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권역별 청소년 시설 건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독서문화와 특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연령별 독서 기반 프로그램과 영어와 독서 심리, 영상 등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전문 자격 취득 과정으로 구성되며 대면 수업 51개와 온라인 비대면 수업 5개로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송곡, 배방, 꿈생, 탕정온샘, 둔포도서관은 오는 25일, 중앙도서관은 26일, 오전 9시부터 아산시립도서관에서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대형 폐가전 제품의 경우 한 개라도 방문 수거 요청을 하면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소형 폐가전 제품은 일정량 쌓여야 수거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민이 주민센터에 고장난 청소기를 가져와 버립니다. 이달 초 세종시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폐가전제품 수거함이 설치된 이후 생겨난 광경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버리시든가 아니면 5가지 품목이 모여지면 무상수거가 가능했는데 가정에서 5가지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사무소 거점 수거함을 제작해가지고 가정에서 한두 개 발생한 것 배출하시면 무상수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버려야 했습니다.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중소형 폐가전제품이 소량 발생하더라도 배출 수수료 부담 없이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벌써 여러 차례 수거해갈 정도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폐가전제품이 일정량 쌓여 담당자가 수거를 요청하면 세종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수거해가는 방식입니다. 아직은 읍면동 주민센터에만 설치돼 시민들이 직접 들고 와 버려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세종시는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수거함 설치 장소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무상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거점 수거 장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세종시에서 나온 폐가전제품 수거량은 359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조치원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개장 첫 일주일은 무료로 개방하되 13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수영장은 지하 1층에 조성됐으며 25m 칠레인과 유아풀, 체온 유지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자유수영으로만 운영되며 10월 회원 모집은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이를 골자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또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정다운 요양원에서 간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449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광전공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99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M 종합건설에서 건축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734-77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으뜸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2-20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